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국이랑 캄보디아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저는 태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은 꼭 방콕 여행을 가는데 이거 전쟁, 이거 교전 소식 나자마자 나 이제 방콕 못 가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자,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접경 지역에서 다연장 로켓포 등 중화기를 동원을 하면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국경 분쟁이 격화까지 되면서 태국 공군도 나섰고요. 전면적 양상까지 보이다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두 나라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을 텐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인도차이나 반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의 원래 박힌 돌은 크메르, 그러니까 지금의 크메르. 캄보디아였고 네. 굴러온 돌이 태국이었습니다. 원래 중국 남부에 있던 이 타이 민족이 중국의 확장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입했고 원래 박혀있던 크메르를 뽑아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그 예전 명칭은 시암이었었는데 여기를 딱 자리를 잡고 크메르는 진짜 캄보디아 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가 네.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확 쪼그라들었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뭐 태국한테도 뺏겼고 라오스한테도 뺏겼고 베트남한테도 뺏기고 해서 진짜 쪼그라든 상태였는데 역사적인 앙금이 그렇죠.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는 네. 세계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사에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단 영국을 범인으로 지목해라. 영길리를 범인으로 지목해라. 근데 영국이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고 그게 사실이면 네. 그다음에 옆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법국을 지목해라. 불란서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네. 여기서는 영길리가 범인이 아니라 법국, 그러니까 프랑스가 범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을 해서 네. 베트남이랑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태국의 영토도 상당 부분 빼앗거든요. 맞아. 네.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게 그 크메르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뭐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이 사원을 하나 지어요. 그 힌두교 사원이었던 프레야 비헤아르 사원을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 사원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게 원래 크메르 제국에서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태국 땅이 돼버린 거죠. 이제 네, 국경선 네. 조정하면서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가 야 가져와 대신 큰 거 내놔 이렇게 된 거였죠. 이게 네. 그 역사적이나 이런 맥락적인 국경선을 그냥 강대국이 자기네끼리 줄 긋고 딱 그어버린.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38선 그어진 거랑 또 비슷한 상황인데 네. 이때 처음에는 태국 땅이 됐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다시 이제 캄보디아 영토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땅으로 은근슬쩍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암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네. 뭐 어떻게 감히 할 프랑스에다가 수 있는 게 얘기를 없었구나. 하지 못하고 그냥 네. 군대만 주둔시켰는데 캄보디아가 독립한 이후 1953년이었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독립하면서 자기네 영토를 물려받았고 그러면서 이 사원도 우리 거야. 라고 해버리면서 뭐 국제사법재판소 여기까지 가면서 막 복잡하게 갔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 손을 들어줍니다. 이제 시류 지배를 오랫동안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시암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랫동안 묵인했다라는 게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네. 태국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프랑스의 장난질까지 더해지면서 양쪽 사이가 됐다 안 좋아졌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가 좀 못 사니까 태국으로 많이 일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뭐 일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까지 뭐 과거, 근대, 그다음에 현대 이 얘기까지 다 섞이면서 양쪽의 감정이 정말 좋지 않아졌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 소소한 교전은 계속 벌어져서 인명피해랑 대피령이 계속 나온 상태. 그렇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뜬금없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게 되면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벌어질 건 벌어졌다. 그러니까 벌어질 일이 좋을 벌어졌다. 수 없는 그렇죠. 사이였고 이번에 그 교전이 또 한 번 나타난 건데 근데 이제 싸우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이 그렇죠.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워낙에 경제력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군사력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좀 놀란 게 네. 캄보디아가 선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이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아니 쟤들이? 라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공군부터 비교해볼게요. 현대전에 가장 중요한 게 공군이잖아요. 네. 태국 공군은
그리펜을 11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12대 도입했다가 한 대가 추락했고 네. 그다음에 또 추가로 12대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F-16 뭐 여러 버전이 있는데 대충 해서 50대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F-5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훈련기로는 우리 T-50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뭐 베트남 정도 제외하고는 태국을 이길 공군력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 아세안 국가 그렇죠. 중에서 약간 이제 군사력으로 좀 방귀 좀 끼시는. 네, 싱가포르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태국이랑 이렇게 맞짱 뜰 만한 나라는 뭐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상 전력 같은 경우도 총 병력이 태국이 한 21만,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한 7만 5천. 뭐 인구 차이가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전에 가장 중요한 게 수치상으로 볼 때 전차잖아요. 네네.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3.5세대 전차라고 주장하는 VT4가 한 대략 50대에서 조금 밑에.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로 네. 이것도 대략 50대 조금 안 돼 가지고 있어요. 양쪽 두 개도 거의 100대. 그다음에 M60 계열 전차도 100대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T-54, T-55 거의 한 50년 넘게 지난 전차들이 주력이고 59식 전차라고 이제 중국제 전차가 있는데 이건 T-54의 개량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상 전력도 숫자라든지 뭐 아무것도 상대가 안 되고 해군력으로 가면 더 처참해요. 태국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시아 최초의 항공모함을 도입했다거든요. 그 스페인제 경항모 차크린 아루에벳을 도입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현재는 헬기 항모로 사용 중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던 포미폰 야돈야댓 호위함이라고 부르지만 3,000톤 이상의 그 수직 발사기를 갖춘 현대식 군함이 네. 한 척 가지고 있고 그밖에 중국제 호위함이랑 초계함을 다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군 같은 경우는 바다 접해 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뭐 미국, 뭐 유럽에서 공여받은 소규모 네. 경비정 네. 이게 전부예요. 심지어 태국은 중국제이긴 하지만 잠수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수치로 비교해 보면 네. 사실 전면전 상황에서는 네. 캄보디아랑 태국이 1대1로 붙으면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캄보디아가 여러모로 좀 얻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많이 불리해 보이고. 그럼에도 먼저 이번에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경제력으로 댐빈 거잖아요. 경제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네. 사실 두 나라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음. 정상적인 게 아닌 게 태국은 지금 훈센 총리한테 이렇게 자국군 장성들 뒷담화할 때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총리가 사퇴하고 총리 네. 대행 체제로 가 있었고 그다음에 태국은 이제 왕정 국가니까 네. 태국 국왕이 예전에 존경받았던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후계자가 있는데 이 후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정국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훈센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어요. 여기도 이제 독재 국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이제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벤트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네. 훈센 가문과 탁신 가문의 개인적인 갈등 가문 간에 거기다 뭐 카지노를 둘러싼 이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약간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냐. 아. 그리고 이제 영토 문제는 네. 어느 나라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예전에는 좀 소소하게 싸웠다가 이번에는 양쪽이 조금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캄보디아가 다련장을 쐈는데 이게 하필이면 태국 민간인들이 피난가 있던 맞아요. 주유소 이런 데 떨어지면서 네. 민간인 피해자 엄청 났어요. 태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거. 네. 맞아요.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 뭐 가문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보니까 태국 공군이 이제 자국의 F-16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캄보디아에 이제 주요 타겟 두 곳을 공습을 했는데 미국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셔니스트에 따르면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를 공습하기 전에 이 F-16 전투기에 한국산 KGGB 폭탄을 탑재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사진 자료까지 이제 보여줬는데 일단 그렇다면 우리 네. 한국산 KGGB 어떤 무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KGGB는 우리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봤었는데 KGGB는 코리안 GPS 가이드 범 그러니까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의 약자입니다. 저는 GGB라고 해서 지지배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생각이 났었는데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 되게 직관적이다 네. 이름이. 대한민국 공군의 요청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LIG 넥스원이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 13년에 이제 개발 완료되고 2013년, 14년 정도에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공군이 가지고 있는 폭탄 있잖아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폭탄이랑 비슷한 게 됐다 많아요.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 폭격기가 막 이렇게 막 대공포화를 뚫고 너덜너덜하면 지나가면 이 기수에 앉아있던 폭격수가 폭탄창 개방 이러면 폭탄창이 딱 열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버튼 누르면 빡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폭탄이 현대 용어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냥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는 오직 신만이 아는 랜덤. 네, 뭐 아무 이제 뭐 없는 현대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치로 이제 명중률을 좀 높이려고 하긴 있지만 폭탄 자체에 어떤 유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으로는 무유도 폭탄인데 이걸 텅구린 너무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네. 바꿀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GPS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폭탄의 명중률을 높이기. 그러니까 뭐 별도의 추진 장치나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네. 폭탄에다가 위쪽에 보통 키트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GPS를 연동시켜서 이제 목표물을 딱 찍으면 네. 폭탄이 GPS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예전에 1세대 유도 폭탄 중에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이저로 딱 비춰주면 거기 떨어지는 게 있는데 문제는 떨어질 때까지 비춰야 돼요. 계속 순항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죠. GPS는 그냥 입력시키고 떨어뜨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간편하네요. 날아가는 거라서. 뭐 폭탄을 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붙여놓기만 네, 하면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GPS를. 수많은 무유도 폭탄을 갑자기 네. 정밀 유도 폭탄으로 오, 되게 효율성이 있는 무기인 것 네, 같은데. 이 무기를 태국 네. 공군이 한 20발 정도 이제 도입을 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 이 중에 최소한 2발은 사용이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의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 뭐 혹은 사단 본부라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을 한 건 확실하고요. 네. 그 보통은 약간 전통이 있어요. 그 폭탄에다가 엿먹어라. 이 바보 멍청이 막 이렇게 써놓고 떨어뜨리는 진짜로? 게 있거든요. 상대방을 좀 모욕하는 거죠. 아, 진짜로? 예전에 2차 근데 세계 전쟁통에 그게 보이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아.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그리스 쳐들어갔다가 네. 역으로 반격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 공군이 네. 비행기 밑에다가 변기 있잖아요. 변기 들고 가서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약간 조롱과 모욕의 의미였는데 뭐 그런 것도 좀 그런 거에 좀 사용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목숨이 왔다 갔다는 전쟁통에서 그런 조롱과 자기 네. 만족도 정 챙기는. 작가님이 이제 KGB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네. 드리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걸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휴전선 이북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앞에는 170mm 자주포를 배치하고 산 뒤에는 240mm 방사포를 배치해요. 네. 다연장 로켓포를.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K9 자주포나 MLRS나 뭐 천무 이런 걸로 때리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는 포탄이 떨어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군이 네. 우리 육군처럼 많이 갖고 있는 탄약이 하나 있어요. 이제 500파운드 항공폭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마크 81을 요거를 잘 뭔가 매칭을 하면 이 산 뒤에 숨어 있는 장사정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KG 보시면 위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 이제 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각도를 줘서 산 뒤로 돌아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을 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뭐냐면 보통 이런 항공 정밀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하고 이제 무장 체계 통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공군 잘 보시면 지금 이제 국산은 뭐 FA-50, 그다음에 이제 KF-11 지금 나오고 있고 다 이제 미국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체계 통합하려면 미국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돈도 그 내야 제작사에 이제 이거 체계 통합하면서 이제 비용도 줘야 돼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네. F-15K 전투기 같은 경우 타우러스 그때 체계 통합 비용만 800억을 냈어요 우리가. 그거 쓴다고. 진짜 많다. 근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국가연인에게 머리를 굴린 게 그러면은 약간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하자. 외장형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 KGB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다리에 보면 이제 무선 단말기를 씁니다. 그래서 폭탄하고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KGB하고. 네. 그러니까 별도의 체계 통합 비용이 들지가 않죠. 없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태국도 쓴 걸 보면 네. F-16에 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KGB를 개발하면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에서 이걸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F-15K, KF-16, 그다음 KF-5EF, 지금 이제 퇴역한 팬텀까지, 그다음에 F-50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팔면서 그걸 주면 되거든요. 요런 각도에서 쓰셔야 돼요. 요 네, 고도에서 네. 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줘요. 그래서 이번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장형 단말기로 해가지고. 그럼 이게 좀 스펙이 좀 자세히 어떻게 돼요? 일단 사거리가 지금 한 100km 정도 되고
가격은 이게 옛날에 한 1억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2억 가지 않을까. 보고 이제 폭탄 가격은 제가 이제 미군에 납품하는 마크 82 가격 보니까 네. 우리 하나로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말기는? 그러니까 이제 폭탄. 폭탄이 키트는 한 1억 원 정도 하고 키트가 1억 원이고 네, 폭탄이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네. 이제 옛날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이담은 네. 제이담은 사실 제이담이 뭐예요? 제이담 이제 미 해 공군 해병대가 쓰는 GPS 유도 폭탄. 미국 거. 근데 이제 제이담은 사실 우리 KGGB보다는 싸요. 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사거리가 짧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대신에 네. 이제 제이담 같은 경우는 제이담 ER이라고 KGGB처럼 날개가 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군은 안 써. 왜 안 써요? 미군 안 쓰고 뭐 호주인가 거기서만 쓴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이번에 지원되고 그쵸. 했는데 음. 근데 그거는 우리 KGB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미국은 그래. 적당히가 없구나. 네.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네. 그럼 이번에 KGGB가 이번 태국이랑 캄보디아 교전으로 이제 사용이 돼 본 네.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네. 성능에 대해서 좀 평가가 괜찮아요?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 네. 태국 공군이 추가로 주문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 추가로 주문할 일이 없고 제가 보기에 20발 도입한 거 음. 거의 다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치도 나왔잖아요. 100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도입한 국가에서 실전에 써먹고 다시 주문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사실 실전은 이미 이전에 중동의 모 국가에서 써먹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 나라는 실전에 써먹었다고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슈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사진도 나왔고 태국 공군이 추가로 주문한 게 확인이 되면 다른 지점도 없고 역시 이제 미국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싼 거는 사거리가 짧고 그러니까요. 사거리 긴 건 비싸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당한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도 잘 챙겨줬고 네. 그 다음에 성능도 훨씬 좋았고 왜냐하면 미국은 28km에 30km 정도면 그냥 원래 활공에서 떨어뜨리면 세게 던지면 그 정도 날아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네. GPS 붙여놓은 거 정도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날개를 달아줬어. 날개를 달아줘서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고도에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산 뒤에 있는 그다음에 더 멀리 여러 가지 꼼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훅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네. 그냥 문과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게요.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철룡이거든요. 진짜 얘는 장공지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한 머리에다가 날개 쫙 펼치면 약간 용 같거든요. 거기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그런데 이 안에 복잡한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그거를 껍데기만 만들고 안에다가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철룡인지 철룡 껍데기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야 우리 철룡 100발 도입했어. 이렇게 하는데 철룡은 10발이고 그냥 제가 편의상 짬룡이라고 부를게요. 네. 이 짬룡은 90개. 이러면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철룡을 100발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하.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하. 이게 유니콘 건담에서 유니콘 건담이 싸우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 이거 너무 저는 상상이 이거 잘 안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 지금 너무 멀리 가는데 지금. MBTI N이시죠? N. 네, 너무 멀리 가는데. 그렇죠. 아니 그거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저는 제가 만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네. 아니면 이제 일일이 다 달기 힘들면 한 4발에 하나 달아주고 나머지는 GPS 연동시켜서 쫓아가게 만드는 뭐 그런 방식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건 제가 문과라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게임에서 하시. SF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네. 우리 공군은 이제 한 1,200여 발 정도 지금 키트를 갖고 있고 첫 해외 판매한 나라는 사우디예요. 그렇죠. 사우디. 네, 사우디가 2018년에 한 150여 발 정도 이제 샀고 그래서 예멘 내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 태국이 두 번째 그런 실전 거구나. 기록이고 네. 태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0여 발 사갔고 녹화하기 며칠 전에 캄보디아 쪽에서 좀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네. 이제 훈센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태국이 훈센 암살에 KGGB를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약간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표적 정보만 잘 따면 그렇죠. 불가능한 건 네. 아닌데라는 그러네. 생각을 했는데 네. 하여튼 이제 KGB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정밀도가 이제 수미터급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KGGB는 상용 GPS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용 GPS하고 관성화법 장비 INS를 두 가지 유도 장치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GPS 제밍에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2016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용 GPS를 달겠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군용 GPS 장착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군이 가진 건 한 2개 모델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상용과 군용 GPS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걸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GPS 제밍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제밍, 반제밍 능력 가진 GPS 수신기를 사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에 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KGGB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장을 멀리 보낼 수 있잖아요.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정전탄. 정전탄? 네, 아마 진짜 잘 모르실 건데. 정전을 시키는 건가? 네, 맞아요. 폭탄을 전기를? 네. 그래서 클러스터 폭탄 보통 이제 우와. 이런 자탄을 넣는 그런 폭탄을 좀 개조해서 변전소나 이런데 특수물질을 떨구면 전기가 이제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전탄을 지금 KGGB 키트에 달아가지고 쓰는 방법도 연구 중이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 잠대 많이 쓰는 폭래. 네. 폭래도 KGGB에 장착을 하게 되면 멀리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목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 500파운드만 있지만 네. 원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1000파운드급 네, 네. 좀 해줄 수는 없냐. 그것도 지금 연구 개발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게 별도의 발사 장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목표 정보만 획득하면 되니까 그냥 요즘 미군이 연구하고 있는 수송기에 실어놓고 다발로 떨어뜨려도 되고. 아, 그래서 공군에 네. 그 수송기 많이 운용하는데 김해 쪽에 네, 김해 네. 공이 이제 거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기 그 취재 갔었는데 거기 단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여차하면 수송기에서 KGB를 그러니까. 밀어내겠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또 뭔 소리야 했었는데 그럴 그렇죠.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사실 네. 아직은 그런 뭐 연구 과제는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볼 만은 하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태국의 F-16과 함께 KGGB가 출격을 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실전 대비한 KGGB가 성능을 좀 제대로 보여준 것 같고요. 앞으로 활용도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이런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정말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네. 제가.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LIG 넥슨이 이제 KGGB를 만드는데 지금 폴란드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면 이제 폴란드가 F-50GF도 있고, 네. 그다음에 향후 이제 PL도 이제 들어올 오.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LIG 넥슨이 폴란드에서는 방산 전시회, 뭐 에어쇼 때 이제 KGGB를 많이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폴란드는 어쩌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그렇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체계 통합이 필요 없는 무기다 보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 미그 29나 수 그렇죠. 27에서 막 서방제 무기 달았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그 29에도 달 수도 있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요. 이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KGGB를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출길도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